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쯤 이재명 재판 연기 그 기사를 보고요. 제가 오늘 점심을 같이 먹던 멤버들이 있었는데요. 다 같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와중에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의 드라마틱한 연합이 아닌 이거 뭐 티티카카 연합 시작되고 시술 시작. 왜 이러세요? 옆에서 지금 저한테 정 변호사님이 소개하기도 전에요. 본인이 있다는 걸 저한테 알리셨습니다. 예, 소개한 김에 그냥 가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핸드폰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 변호사님이 갑자기 옆에서 본인이 있다고 저한테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고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의 지금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불안하죠.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쌍권 사퇴해야 된다. 비대위 해체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박수를 올려주세요. 저는요, 쌍권 이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권 이제 빠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권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오케이나 박수 올려주세요. 지금 댓글에 웃음이 나와? 그럼 우나요? 제발 단일화 잘 하세요. 제 마음이 그거예요. 제발 좀 하세요. 자, 김문수, 한덕수 회동에서 시기 방식 합의될까? 오늘 저녁 6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6시에. 자,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쌍권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박수 또는 하트 또는 오케이 다 좋습니다. 저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권 빠져야 됩니다. 자, 정준기 변호사님. 1번 기사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6월 18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6월 18일날 진행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항소심 재판 진행이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6월 18일로 연기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하는 기간 내내, 그죠? 연기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가 만약에 폐지되면, 그럼 뭡니까? 바로 공소기각 되겠죠? 네. 자, 여러분. 그럼 방법이 다 없나요? 이제 끝났나요? 저는 아니에요.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그럴 것 같으면 선거할 필요도 없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되게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진짜 웃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PD님 35번 기사 잠깐 올려주세요. 35번 기사. 네, 이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법원이 합당한 결정. 분명히 엊그제 대법원장한테 난리 쳤어요. 대법원장한테 엄청 난리 쳤다고요. 자, 더 보여드릴까요? 대법원장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PD님,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거 이거 올려드리세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안건 법사위 통과. 대법원장 지금 분명히 청문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김문수 믿으세요. 국민의힘 김문수를 믿으세요. 후보가 할 수 있게. 쌍권총 나가세요. 쌍권총. 윤희숙 데리고 나가세요. 쌍권총 나가시고 김문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김문수와 한덕수 단일화하면 문수형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문수형 됩니다. 문수형을 믿으세요. 김문수 화이팅! 자, 정준길 변호사님 지금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 뉴스 먼저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3번 뉴스 보시면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근데 이제 저게 여러분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당선 시 재판이 정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 당선 시 저 법안이 없다면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당연히 정지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오면서 굳이 저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주장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저 법안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5개의 재판을 정지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저렇게 통과합니다. 쟤네들은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저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재명이 자기 재판을 정지시키고 있어요. 중지하고 있어요. 온갖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대통령이 우리 쪽에서 가져오면 이겨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재판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법안이 다 만들어졌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6월 3일 날 우리 쪽에서 되면 돼요. 그쵸?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되는데 왜 다들 지금요 막 다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그리고 단일화 하면 돼요. 단일화 하면 된다고요. 근데 단일화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동훈도 기어 나오고 다 기어 나오는데 한동훈만 기어 나왔나요? 다 기어 나와요. 왜? 야 이제 있잖아. 여러분 제가 오늘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빨간 남방에 빨간 잠바 입었어. 빨간 재킷. 왜 입었겠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제가 이제는 자켓만 입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 보세요. 빨간 립스틱에 빨간 남방에 빨간 거.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면 돼요? 김문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아닌 김문수를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단일화 받으세요. 왜 못 받아요? 왜 쫄아요? 자, 우리 사실은 덕수 형이 지금 단일화 딱 하면은 누가 더 유리해요? 김문수가 유리해요. 거기다가 김문수는요 사직생이에요. 다 걸고 하는 거예요. 배수진 다 치고. 왜? 다 내 거잖아요. 내가 당에 지금 후보고 다 내 거고 다 내 걸 걸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 거 다 거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지금요 쌍권을 내보내면 돼요. 쌍권. 여러분 지금 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패배주의에 빠질까봐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우아하게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전투화 상황에서는요 우아함 없어요. 전투 상황에 무슨 우아함입니까? 지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김문수 안 믿어요? 김문수 안 믿어요? 김문수 욕심 다 내려놓고 김문수가 단일화 하면 돼요. 저분이요 극좌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극좌까지. 거기 저분 고문당할 때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한덕수는 늘공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는 얘기 늘공이었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여기서 제대로 못 싸워 하시면 김문수 뽑으면 되는 거예요. 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금 한덕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일까지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 기사 좀 떼어주세요, PD님. 자, 지금 한덕수 후보는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단일화 이뤄내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게. 자, 정 변호사님, 등록 안 한다는 의미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우리 후보가 그 경선 과정에서 약속한 것처럼 단일화를 아무튼 11일 이전,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이전에는 할 것이라고 믿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난 대선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잘 아시겠지만 무소속 상태에서 대선 후보로 등록이 돼서 그래서 이 대선을 진행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한덕수로서는 그것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후원금도 아직 안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딱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해야 돼요. 한덕수가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의미가 되게 있는 거예요. 그냥 한덕수가 나 그냥 출마 안 하고 끝낼래 이게 아니고요.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를 딱 하고 한덕수가 뭘 해야 돼요? 선대위원장 맡아줄게. 내가 나설게. 김문수를 위해서.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자유를 지켜야 되니까. 왜? 야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요 선거란다. 파기환 송심 연기 그리고 기일 대장동 위증교사 재판 기일 변경 법사위 법안 통과 제정신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울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요, 한덕수라는 좋은 카드가 있어요. 그럼 김문수라는 좋은 후보가 한덕수를 잘 포용해서 안아서 한덕수에 능가해서 후보가 되면 돼요. 그럼 어때요? 한덕수 것도 갖고 와요. 한덕수에 딸려오는 게 있어요. 누구죠? 여러 표들이, 호남표도 딸려와요. 그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한덕수도 꼬셔서 데리고 와야죠. 누가? 문수 형이. 오늘 여러분이 난리가 났어요. 길 변경했다. 저거 봐라. 아, 울고 있을 때가 어딨어요. 지금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4번입니다. 4번 기사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공직선거법에 있는데 이제 이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처벌 규정이 없으면 현재 항소심에 있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면소라고 해서 사실상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절대 대선 전에 어떤 판결이라도 확정되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사건들로부터 본인이 스스로 면죄부를 지금 부여하려고 합니다.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덕수, 김문수 두 분께서 오늘 6시에 만나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랄 어떤 단일화를 이루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PD님 속보 좀 띄워주세요.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길 변경. 기사 띄워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다 바뀌네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이게 재판하면 뭐해? 다 처벌 규정 없애고 재판 정지하게 될 텐데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판사들이 사법부가 이재명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냉정함을 잃지 마세요. 우리 지금 댓글들 보면은 이런 댓글 있죠. 한덕수가 문재인을 만났다. 아니, 있잖아요. 한덕수가 문재인을 만났다는 건 이미 과거예요. 우리는 지금 빗자루, 지게자루, 그리고 진짜 뜰만까지 다 가져와야 돼요. 아니, 다 해야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봅시다. 맞아요. 판사가 마약을 처먹었나 봐요 하는 댓글이 있는데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거 보여드려요? 지금 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려요? 정 변호사님. 네. 대법원장이면 높은 사람이죠. 아유,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서열 3위입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리고 세 번째가 대법원장이죠. 네. 그런데요. 자, 우리 PD님, 제가 보내드린 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사과하고 사퇴하라.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변호사님? 현직에 있는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판사 몇 명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판사들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 몇 명이 튄다고 그것을 현직 판사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명이 넘어가면 현직 판사들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 그죠?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을 비판하는 일부의 현직 판사도 있겠지만 다수의 현직 판사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판결을 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방금 드린 기사도 PD님 좀 띄워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기사에 나오는 정의롭지 못한 내용만 보지 마세요. 특정인을 위한 법, 대통령이 범죄 도피처, 재판 정지 법안에 법무부 작심 발언했대요. 정 변호사님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속보들인데요. 예. 어쨌거나 법무부가 저렇게 나섰다는 거는 저 법안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특정한 누구를 이렇게 고려해서 만드는 법은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만 그냥 법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걸 법이라고 할 수 없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 학생운동하던 자들이 전부 뭐라 그랬어요?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그냥 법을 만들면 무슨 법이라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PD님 방금 보여드린 기사도 올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한동훈이요. 이재명 파기 한성심 연기 굴욕적이다. 민주당 겁박에 굴복했다 그랬는데 제가 한동훈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한동훈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변인 논평 하나 안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저런 여러분 지금 나와야죠. 국민의힘이 뭐 하는 겁니까? 쌍권총.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권총을 어디로 쏴야 됩니까? 쌍권총. 이름이 쌍권총이네요. 지금 한동훈이요. 저런 거 쓰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논평 하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혹시 논평 검색되면요.
해주십시오. 예, 해주십시오. 지금 올려주십시오. PD님 혹시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여러분 지금 논평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 논평 나와야 될 시점이에요. 논평. 이런 국민의힘에 우리가 당비 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김문수 캠프나 또 한덕수 캠프에서도 바로 논평이 나와야죠. 변호사, 제 대변인들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여기 패널들 제발 정신 차리자. 패널은 여기 전 사회자 누구요? 정 변호사님 정신 차리라고요? 저 정신 차리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자리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김문수 후보 분명히 단일화합니다. 덕수 후보 단일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간질 넘어가지 마세요. 두 분은 단일화합니다. 오늘 6시에 나옵니다. 오늘 6시에 한덕수가 이낙연 문재인 만났다고 하는 거 왜요? 왜요? 그게 왜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간질 넘어가지 마십시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문재인이랑 지금 이재명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우리 편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덕수나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진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냥 왜 저기 문재인을 만나냐 어쩌고 하는 건 진짜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단일화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덕수 후보 사퇴하세요. 그것도 안 돼요. 왜? 누구 보고 사퇴하라고 하면 안 돼요. 두 사람에서 단일화하면 돼요. 아니 왜 사퇴를 그러면 해요?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되는데요. 중간에 11일이 지나가지고 나 등록 안 할래 이래갖고 한덕수가 그만둬서 사실상 혼자 남게 되면요. 그거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없어요. 제가 사실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 주변에는 이번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에서 이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의 심기와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시고 요번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극적으로 이기면 그럼 대통령 됩니다. 그냥 대충 이기거나 시간 끌어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그냥 제풀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극적으로 단일화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그럼 결선까지 가서 이재명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 진짜 믿는 게 있어요. 저는 묘하게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진짜 이 두 사람 되게 묘하게 멋있어요. 둘이서 되게 어울려요. 같이 서 있으면요, 제가 이 표현하면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서수남 하청일 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 같이 서 있으면요, 서수남과 하청일 그림이 나와요. 서수남과 하청일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두 사람은 서수남과 하청일이라고는 옛날에 유명했던 그 가수 느낌이 나는데요. 두 사람의 케미는 최고였습니다. 저는 이 둘이 나오면은 저는 이긴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발 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무조건 우리 후보는 욕하지 마세요. 누가 되든지 우리 후보는 보호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쌍권총 잘못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0번입니다. 누가 잘못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윤희숙, 단일화 안 하면 교체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말 하는 게. 지금요, 쌍권총, 윤희숙. 자, 이게 뭐예요? 윤희숙, 단일화 안 하면 교체. 정 변호사님, 네. 지금 내부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쌍권총 얘기하고 윤희숙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현재 적전 분열을 야기하면서 내부를 향해서 잘못된 공포탄을 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3명은요, 당장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잘못된 글이 있는데, 제가 한동훈빠라고요? 한빠요? 제가 한동훈빠라고 하는 잘못된 뉴스 하시면은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저는 당원이에요.
당원이 자기 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입니다. 저는 김문수를 지금은 지지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빨갱이라니까요. 빨갱이. 빨강. 무조건 저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은 우리 당이고 우리 당의 후보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맞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 오늘 전화도 받았고요. 저는 무조건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윤희숙이라든지 쌍권총이 문제예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아요? 쌍권총이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 민주당의 7-2대예요. 민주당 당원 가입이 11배가 폭주했대요.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입당 추천인란에 누가 써져 있는지 아세요? 조이대 왜 그런 조이대. 거예요? 내가 조이대 대법관이 요번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하는 걸 보고 민주당에 가입했다 이 말인 거죠.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정 변호사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이 아니라 확실하고 안전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6시에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요. 쌍권이 빠지니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희망적인 뉴스 가져왔습니다. 8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께 제가 8번 뉴스를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희망이 없을 때는요, 울어야 돼요. 그리고 할 것이 없을 때는요, 슬퍼해야 돼요. 있다니까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뭉치면. 그런데 왜 지금 다들 우리 쪽의 사람들을 자꾸 욕을 해요? 우리 후보가 된 김문수 욕하면 안 돼요. 우리 후보가 될 수 있는 한덕수 욕하면 안 돼요. 왜요? 다 우리 거예요. 어머나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거예요. 내 거는 지켜야 해요. 여러분 남 욕하지 마세요. 우리 후보 욕하지 마. 욕할 사람은 저기 가서 그 깐죽이 욕하시고요. 또 있어요. 윤희숙 쌍권총 욕하세요. 쌍권총은 잘못했어요. 자, 일단 이 얘기 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먼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보통의 각 나라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숫자가 많아요. 뭐 중간에 이제 중도라는 것이 있지만 중도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가르면 전체적으로 보수의 숫자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잘 결집을 하면 절대 좌파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1968년 프랑스의 사례를 예를 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드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파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당시에 이렇게 보수 결집을 이루어내니까 결국은 드골 세력이 재집권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공화당 쪽에서 빅텐트를 출범시켜서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해냈어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진보, 좌파 쪽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보수가 더 많아요. 몇 대 몇이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52대 48이다. 52대 48이다.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52대 48 정도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도 민주당의 문재인과 정의당의 그 신모 의원이 심상정 둘이서 받은 표가 48%예요.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그 다음에 안철수가 받은 표가 52%예요. 더하기 빼기 해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했지만, 그죠? 응? 쟤네들이 받은 표는 한 48%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론조사 해보면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일화만 제대로 멋지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내면 이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수가 결집만 하면요. 좌파 집권 막을 수 있고 이재명 집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왜 자꾸 쌍권을 나가라고 하는지 설명 하나 드릴게요. 15번입니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쌍권이. 불 꺼진 김문수 집 기다리던 와중에 눈에 띈 권성동 통화 목록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통화 목록 보셨습니까? 그 목록에 자 한번 볼까요? 올려주세요.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비추다가 핸드폰을 보여줘요. 그런데 왜 김문수 고용노동부인지 노동교육부 장관이에요? 정 변호사님. 네. 장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었을 때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 후보로 바뀌었으면 바로 바꿨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후보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요. 저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여러 번 전화하고 만나려고 했다 이제 이런 거 보여주려다가 실수한 거죠. 저는 진짜 정이 떨어져요. 저런 모습이. 저는요 정말 정이 떨어져요. 여러 번 전화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전 되게 화가 납니다. 얼마 전에 권성동이가 또 여기 앉아가고 반말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표를 더해주지는 못할 만큼 저렇게 떨어뜨리면 됩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 당의 후보면요 되게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강호의 진짜 예의라는 게 없어졌어요. 아니 후보는 김문수인데 진짜 마음에 안 드니까 교체합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전화한 걸 슬쩍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돼요. 당선된 지 3시간 만에 가가지고는 야 7일까지 다니라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정말 경우에 없죠. 누구예요? 쌍권 아닙니까? 쌍권이 지금 현재 단일화를 망치고 있다. 쟤네들이 괜히 권한도 능력도 안 되면서 괜히 쟤네들이 주제 넘게 나서가지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자극하고 그죠? 그래서 단일화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다. 둘이가 역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권성동과 권영세가 쌍권인데 양쪽에서 정말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옆에 속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조희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한대요. 아니 왜 부장판사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부장판사가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에요? 그 수많은 부장판사, 수백 명이 되는 부장판사 중에 하나가 얘기했다고 저게 왜 기사화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막 흔들고 있어요. 그거 한덕수는 있잖아 내각제를 찬성한대. 그거 아니에요. 18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개헌 입장 명확히 한 분권이란 핵심 방향만 제시. 내각제 주장한 거 아니라면서요 정 변호사님. 아니 언제 내각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요 한덕수는 내각제야 이러고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도대체 이것도 합니까? 여러분 가짜뉴스래요. 아니라고 합니다. 개헌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 분권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갈 것인지 양원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중간적 형태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하라.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무슨 내각 책임제예요? 내각 책임제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건 제가 꼭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 통합후보 김문수입니다. 대선 승리의 필승카드는 단일화 대통합입니다. 처음부터 진심으로 단일화의 길을 걸어온 대통합 후보는 김문수뿐입니다. 대통합 후보 김문수, 보수 승리 주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의 단일화는 진짜 단일화입니다. 당원 동지님 믿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김문수 올림. 정 변호사님, 방금 제가 읽은데 단일화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한 적 있어요? 지금요 김문수 후보를 화나게 만들고 자꾸 이상하게 만드니까 누가 쌍권이 아니 후보가 됐는데 3시간 만에 가가지고 5월 7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라면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선 승리의 필승카드는 단일화예요. 그리고 본인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놓고 단일화의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후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도적으로 제대로 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쌍권이 주도하는 단일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 증거 보여드릴게요. 17번 뉴스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비대위 해체해라. 근데 해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현 국힘 지도부는 전국이 권한이다.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비대위가 이제 최고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앞으로 일들을 하는데 이 비대위는 비대위고 최고위원회고 간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지네가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들이 주도해가지고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당의 후보가 된 사람을 대상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지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니까 그렇다면은 당무 우선권에 의해서 니네 해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전국위의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자들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을 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 지도부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전당대회라는 것은요. 국민의힘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합쳐가지고 뽑는 게 전당대회예요. 근데 쌍권은 전당대회 통과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권성동은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뽑은 거예요. 원내대표. 권영세는요. 비대위원장 누가 꽂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전당대회를 통과한 사람이 그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전당대회 통과했던 최고위원이었어요. 김문수 전당대회 통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당대회가 뭔가 또 그렇죠. 그 전국 선거예요. 부끄럽고 또 민망한 얘기지만 저 얼떨결에 전국 선거 한번 치러봤어요. 그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전국 선거 돌면요. 전국을 돌아야 되고요. 전국의 당원 다 만나야 되고요.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또 규모가 달라요. 국회의원 선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약간 아기자기하다면 전국은요. 전국을 다 돌면서 진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전북, 전남, 경상, 경북 진짜 이게요. 충청, 충북 보통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전국을 이긴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긴 게 아니잖아요.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10몇 프로 차이면요. 되게 크게 이긴 거예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후보를. 근데 그 후보를 전국 선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뻗땡기는 거예요. 당의 대선 후보한테 야 이러면서 건방지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빨리 쌍권총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쌍권총이 나가야 돼요. 정 변호사님 그렇죠? 쌍권총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쌍권총 빠져. 어제 유채고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죠. 쌍권총 빠지고 두 분이 직접 만나서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제가 어제요. 여러분 혹시 어제 방송 보신 분 기억나시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빠져. 쌍권총 빠져. 윤희숙 빠져. 다 빠져. 그런데 중요한 거 후보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라 라고 했는데 진짜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다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두 사람 단일화 멋있게 합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우상호님 내가 내각제 하고 싶다고 내각제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러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은요. 무조건 일단 단일화 하면 돼요.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여러분 김문수 후보 된다고 생각하죠. 아 이분은 제가 자꾸 그런데 이렇게 어이 뉴스 하지 마세요. 유일씨 오늘은 김딸인가요? 어제는 한딸 저는 류딸. 저희 아버지는 류예요. 저를 갖다가 자꾸 성가리 하지 마세요. 김딸 모욕적 한딸 모욕적 저 딸 아니에요. 저 류딸 아셨죠? 여러분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이제 단일화를 할 건데요. 자 이때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간질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19번 나도 그렇게 밀려났어. 자 준석이 튀어나왔습니다. 2022년하고 똑같아. 후보는 있는데 정당이 저러고 있잖아. 자꾸 저렇게 하는 거 나도 저렇게 밀려났어. 이준석 우리 당입니까? 아니에요. 이준석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20번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또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쳤다. 그러면서 공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홍준표는 정계 은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탈당했잖아요. 혼자만 탈당한 게 아니라 가족도 다 데리고 탈당했고 본인이 이제 미국 갈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런 얘기 하면은 저게 정치를 이제 그만둔 사람이 할 얘기인가요? 저 홍준표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상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영풍 방송은 쌍권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그 방송을 안 봐서 모르겠고요. 전 쌍권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영풍 기자의 경우에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저거 해요. 저하고 한번 또 해봐요. 쌍권총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찍어주세요. 쌍권총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찍어주세요. 저는 1. 저는 쌍권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쌍권총이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3-4시간 만에 가가지고 야 7일까지 단일화해야 돼 이런 아주 그냥 불경스러운 시건방진 예의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요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두 사람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경선 과정에서 계속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 의중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건방진 두 쌍건이 가가지고 말입니다. 얘기했으니까 나 7일까지 빨리 단일화 해야 되니까 7일까지 단일화 합시다. 어떻게 시건방진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1번이 막 찍히니까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쌍권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쌍권총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 주변에서 다 튀어나와서 다 난리예요. 좀 전에 이준석 봤죠? 23번 다시 보여주세요. 23번에 여러분 보세요. 23번 보시면은 윤석열이 당망쳤대요. 윤석열이 망쳤다. 근데 정 변호사님 지금 저런 얘기 왜 하는 걸까요? 글쎄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준표의 말이 옳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지만 홍준표가 지금 자기 정계 은퇴한다고 얘기한 지 몇 시간 지났어요? 이게 정계 은퇴한 사람이 저런 말 하면 됩니까? 네, 중요한 거 있어요, 정 변호사님. 네. 우리 당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탈당도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혼자 탈당한 게 아니라 가족도 다 데리고 탈당했어요. 제가 김문수 후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 여러분 제가 홍준표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 좀 도와주세요. 탈당 안 돼요. 근데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윤석열이 당망쳤대요. 여러분 우리는 윤어게인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당망쳤대요. 그러더니 25번입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야 이렇게 하려면 돈 돌려달라. 그거 어디 갔냐? 경선 비용 돌려달라. 그 기사 이런 소리 없네. 했잖아요. PD님 그거 좀 찾아주세요. 저 그 기사를 안 했네요. 아니 째째해도 이런 째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얘기했잖아요. 나 나중에 되면은 그럼 단일화 하겠다고 자기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도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립 서비스 하는 거지만 나는 진짜 한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뻔하게 예정된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단일화 하면 돈 돌려달라 그러면 이게 장난합니까 지금? 저기 있는데요. 경선 후보들 낸 돈 50억이나 뭐 억지로 후보 교체하면 비용 변상해야. 근데 우리 당도 아닌데 왜 저러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안철수 튀어나왔습니다. 25번입니다.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후보 정하는 게 너무 유치해요, 정 변호사님. 왜냐면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면 혹시라도 될까 싶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건데요. 저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안철수는 제가 보기에 진짜 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입니다. 네, 27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분열파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국힘, 한밤, 의총 열리던 그때 라이브 방송하는 한동훈 이럴 줄 몰랐냐? 그러면서요 쩝쩝쩝쩝 먹고 있고 기타 치고. 정 변호사님이 아까 기타 치는 걸 뭐라고 표현했죠 아까? 그거 뭐였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였죠? 무슨 말씀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요, 아까 제가 배짱이라고 하니까 아까 무슨 고사성어 얘기하셨잖아요. 제갈량 얘기. 제갈량. 정 변호사님은 제갈량 흉내 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갈량 흉내 내기. 저는요 배짱이 흉내. 저거 여러분 저 제정신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거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당권 잡으려고 난리친. 제가 볼 때 저거 너무 유치해요. 저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요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기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가 배짱이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8번입니다. 민주당 직거리에 맞서는 사람 안 보여. 근데 이 말도 결국은 내부 총질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캠프에 연락해서 야 이런 거 해야 된다. 민주당이 나라 망할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맞서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야지.
지 혼자 잘난 척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 한동훈이 한때 같이 근무했던 후배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한동훈이 저거라면서요. 자기는 또 대선에 안 돕는다면서요. 뭐 지금 뭐 하는 짓을 보면은 뭐 전혀 도울 생각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안 돼야 자기가 당대표가 다시 될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9번 보시면요. 이준석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김문수 상황 언젠가 겪어본 듯 변한 것 없는 사람들. 아주 신났어요. 국민의힘 상황에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흔들립니까? 지금 그러니까 30번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정 변호사님? 난데없는 거대 기득권과의 싸움. 국민 후보는 어디 가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했네요. 이재명이 국민의힘 후보 걱정해 주는 겁니까? 그런가 봐요. 네. 네, 지금 이렇고 있는데요. 31번 보세요. 얘네들은 계속 내란 얘기해요. 벌써 3번의 내란이 있었다 그러는데 뭔 내란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계엄이 내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내란이 있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슨 내란이에요? 몰라요. 벌써 3차 내란이래요. 자, 세 번째 내란이 이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세 번째 내란이라고 주장을 하네요. 네. 김성태 소개해 주세요. 김성태가 단일화를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을 썼고요. 국민의힘 대선 전략 겨우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는 별로 전략적인 사람이 아니고 전략을 얘기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옛날에 왜 공천 못 받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를 비판하면서 자기 점수 한두 점 달라고 하는 아주 그런 얌체 같은 짓을 하는 게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런데요. 32번 기사는 볼만합니다. 대선 후보 교체 파장 공세에도 꽃고문수는 왜? 지도부가 빗독촉하듯이 단일화를 요구하니까 배신감이 굉장히 크대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준석 한동훈처럼 축출하려다가 강정 만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김문수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김문수가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사 잘 보면요. 여론조사 자신 있으면 버틸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게 일관질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소개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한테 뭔가 단일화 약속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량과 여지를 주었어야 해요. 주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서 멋지게 단일화의 어떤 결과와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 주인공이 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최종 드라마 주인공이 김문수가 될지 안 될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서는 김문수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서서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쌍권이. 그리고 갑자기 조연이 등장을 해요. 윤희숙이. 왜 지네가 주연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들이 되니까 지도부가 독촉하듯 단일화 요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요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니까 축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상임위 전국이 전당대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설명을 안 하니까 오해를 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만에 하나 한덕수가 되면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문수가 이기면 굳이 전당대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김에 한 번 더 해서 붐업하려고 지금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 왜 설명도 안 해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서 자꾸 문제를 만든 게 누구예요? 다 쌍권이라니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윤희숙과 같은 사람이 당에 들어와 있고 쌍권이 당 안에서 자리를 잡고 그걸 우리가 묵인했던 거예요. 아까 보셨죠? 10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윤희숙은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현재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말 나쁜 소리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희숙이 뭐라고 하냐면요. 단일화를 안 하면 후보를 교체하래요. 지금 10번입니다. 이 이야기가 간단해 보이죠?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 뜻이냐면요. 대통령도 날리고 후보도 날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땡이가 엄청 큰 거예요. 본인한테 무슨 이런 권한이 있어요? 아무도 그 말을 하게 안 했는데 저 말을 하면 기사가 되고 또 저 말에 박수를 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국민의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보수당입니까? 여러분 이미 국민의힘이 보수당임을 포기한 날이 이미 됐던 거예요. 저번 총선 때요 여러분.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몇몇 요상한 사람들을 한동훈이가 계속 불러들였을 때, 그리고 한동훈이가 그랬죠. 뭐 같이 가면 길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이상한 말을 쓸 때 우리가 알아들었었어요. 뭐라고?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사실은 통과됐었어요. 5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민주당에서 내란, 김여사, 최상병 특검법이 법사 소위를 통과했어요. 자, 정 변호사님, 저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니 뭐 저 지금 법들이 몇 번째인지 지금 뭐 실수도 없어요. 계속 도돌이표처럼 또 하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해서 그냥 폐기되고 또 하고 이랬는데 그 와중에 이 정신없는 와중에 내란 관련 그리고 김여사 관련 최상병 관련 특검법이 다시 법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 소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겠죠.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본회의에 또 상정이 되겠죠. 예상하건대 아마도 저 일들은 이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부 다 통과돼서 다시 이제 요번에 대행이 된 교육부 장관, 교육부 부총리죠. 부총리가 이제를 또 탄핵할까 말까 이제 호시탄탄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상욱도 아직 탈당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지금 여기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오는 사람 없고 자, 그 와중에 오늘 이재명 대선 이후로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어요. 우리는 화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런데 사실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시켰을 때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자,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비판글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주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32기래요. 이 정도면은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32개 정도 되면 한 50대 초반 정도? 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소부 배당 당일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하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잡은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유력 대선 후보의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목 한번 볼래요? 판사들이라고 했죠. 근데 별로 판사들도 아니에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그 많은 판사 중에 다 그런 것도 아닌데 부장판사가 예를 든다면 500명인데요. 그 중에 5명이 했으면 몇 프로예요? 1%. 근데 대법원장이 되게 높은 자리거든요. 대법원장이. 여러분 대법원장한테 치받으면서 이제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대법관에 대한 이제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조금 있으면요. 그 이재명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난번에 그 파기환송한 10명 저는 집단 탄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김문수라는 후보가 나와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우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덕수에게도 우리가 나오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딱 플러스 하면은 시너지가 엄청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희대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딱 파기환송을 시켜줬어요. 정말 이재명이요. 이제 너무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김문수와 한덕수를 이간질을 해. 한덕수는 내각제래. 김문수는 단일화를 안 할 거래. 근데 단일화 안 한다고 말한 적 없다니까요. 김문수는 단일화를 한다고 했다니까요. 한덕수는 내각제를 한다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장난치고 있느냐? 결국은 쌍권총이요. 갑자기 아니 내가 한다는데 여러분 애들도요. 나 공부한다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니 하면 성질 내거든요. 내가 한다는데 갑자기 와가지고요. 야, 너 지금 빨리 단일화해. 단일화 며칠까지? 아니 내가 지금요 돈 3억을 쓰고 내가 방금 이제 됐는데 나보고 너 빨리 나가래요. 그럼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순서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지금 제가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중앙에 있는 형사 7부의 판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하다가는 재판했다가는요. 이재명 재판했다가는 지금 못 살 것 같은데. 근데요. 왜 우리는 이런 판사들을 못 지키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판사들이 결국은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밀리고 있는 거죠.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명분을 이걸 했잖아요. 대선 후보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죠?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누구 논리예요? 바로 이재명 논리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이재명이 선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미 선거 전에 이미 그 전에부터 있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 2년 전에 이미 대법원까지 다 확정시킬 수 있었던 사건을, 그죠? 이렇게 질질 끌다가 갑자기 개헌과 탄핵이라는 이런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되면서 이런 지금 언제 선고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대선에 나갈 수 있네 없네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구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이 잘못한 거라니까요. 제때 바로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재명 재판이 대선에 낀 게 아니고요. 이재명 재판이 계속 미뤄서 이재명이 계속 꼼수를 부려서 대선에 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은요. 이렇게 길 변경해달라면 다 해주는데 일반 국민들도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헌법재판 진행할 때 지네 마음대로 그냥 길 몇 개를 확 정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고 그러잖아요. 왜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의 제 마음과 똑같은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프링님인데요. 김문수, 한덕수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자유고 존중하는데 단일화는 꼭 이루어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결집함 단일화가 되면 집권 가능성이 높다. 공감.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단일화를 멋있게 만들어 가면 시너지가 확 생겨서 이재명이 못해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제목 달아놨어요. 제 제목이 오늘 정답이에요. 김문수하고 한덕수 단일화는 대선판의 핵폭탄 투하예요. 멋있게 진짜 멋있게 시너지를 만들면 돼요. 잠깐만 지금 제가 한덕수 발언 하나 읽어드릴게요.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가 아니다. 저 이 말에 공감해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 여기서 결론이 나서 11일 이전에 단일화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이 나는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현재 있는 거죠. 저거를 보고 만약에
김재원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희덕거리고 웃고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당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한덕수가 포기하게 하면 안 돼요. 한덕수 후보가 포기가 아니고요. 단일화를 해야 된다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한덕수가 가면 안 되고요. 단일화를.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김문수를 딱 응원하게 해야 돼요. 좋은 카드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단일화를 하면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또 한 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단일화를 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은 김,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한.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 조사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 단일화를 한다. 김문수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김, 한덕수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용기 가지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 예전에 그 문재인과 안철수와 문재인이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 효과가 반감된 이유가 뭡니까?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재인 지지를 해주지 않고 미국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나는 김문수가 좋아, 난 한덕수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아무튼 둘이 멋지게 단일화를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옛날에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지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껌 잡는 게 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보수우파가 이번에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그런 역사적 사명을 느끼고 시대적 사명을 느끼고 절대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내가 되고 싶지만 상대방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의총에서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교체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제명당할 때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한마디만 해줬다면 저는 정말 나경원 의원을 평생 정말로 옆에서 충성을 다했을 텐데라고요. 김문수 후보 교체하려고 하는 모습은 공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당대회를 통과해서 최고위원이 되었던 저를 제명하던 모습도 공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쌍권총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당대표 한 사람의 독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건 공당이 아닙니다. 저는 2017년도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흔들려고 하면 쌍권총이 아니라 쌍말총이라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의 당입니다. 쌍권총이 왜 당을 흔듭니까? 정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를 당원과 당규로 끌어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그냥 일방적으로 후보 교체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당대회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쌍권총을 비롯한 그 주변에 몇몇, 그쵸? 능력과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괜히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엉뚱한 짓을 해서 현재 단일화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저는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이 정말 현재 국민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오늘 6시에 지금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오늘 합의, 단일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진지하게 진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분이 기필코 반드시, 그죠? 분명하게 단일화를 11일 이전에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해내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빛과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희망이 있고 빛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댓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거의 99% 김문수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쓰셨습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교회의 목사님도 아니고 무슨 간정도 아닌데요. 믿으세요.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진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을 것입니다. 6월 3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단일화해야 되고 우리가 뭉쳐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끔찍한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텔레비전에서 맨날 저 사람 나오는 거 보면 저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안철수, 김성태,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또 누구였냐? 이 사람들 쓰고 있는 이런 말들 넘어가지 마세요. 굳건하게 중심을 가지고 우리 당의 후보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 단일화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기쁜 소식 여러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이재명은 선거운동하러 다니는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 안에 내부 총질하고 있는 사람들, 또 당을 탈당하고도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바바바바바바바 이러고 누가 얘기하면 랄랄랄랄랄라 이거 아시죠? 여러분 절대 듣지 마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믿으세요. 누구를? 우리의 힘을. 믿으세요. 보수파의 저력을. 믿으세요. 우리 후보의 힘을.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여해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는 단일화 할 겁니다. 한덕수 후보 보고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단일화. 물론 인정.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 알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제 말 믿어주시면 하트 띄워주세요. 정 변호사님 구전녹삼 드리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나라를 위하는 분들을 위해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전녹삼은 나도 방송 보고 싶어. 지금 두 사람 만나고 있네. 합성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만들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아토팁을 통해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 구전녹삼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대요. 회동 좋은 소식을 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김문수 후보를 믿으세요. 김문수 후보는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한덕수 후보도 믿으세요. 왜냐고요? 같이 수수 커플이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저 오늘 잘 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기 공개하잖아요. 네. 원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6시에 만나는데 네. 만난 다음에 장소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장소를 6시 전에 미리 공개를 했어요. 저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단일화 한다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개한 것이다. 자, 여러분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유여의 적반하장은 내일 5시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유여회는 여러분에게 정론을 이야기해드립니다. 아니 권성동 말만 엎드려 단일화 확정 부탁드린다 그러지 말고 저 지금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자세로 아니 뭘 바래요. 지금 권성동 쌍권총 보낼 건데 그냥 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 지금이라도 정 변호사님은 이렇게 아직까지 마음이 착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쌍권총 그냥 가. 절하지 마. 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 쌍권총을 갑자기 여기 와서 절하래요.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쌍권총 절하지 마. 그냥 가. 집에 와 가. 김문수 드디어. 여러분 TV에 김문수 후보 나왔는데요. 옆에 김재원 여러분 김문수 후보 등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 웃음이 여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왜 그리 뻘겋죠? 하트 띄우고 시작합시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한덕수 후보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김문수 후보. 두 사람 지금 손잡았네요. 지금 만났어요. 이게 저 이거 뒤에요. 옛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이죠, 피디님. 이게 지금이에요. 맞네요. 여기 저기 달개비네요. 여러분 지금 잠깐 화면 잠깐 달개비. 봅시다. 두 분 표정이 너무 밝아요 지금. 두 분 표정을 보니까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일화 합니다. 네네. 내일 5시에 기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수수 커플. 오늘 크로스. 김문수, 한덕수, 크로스. 빠바바바바. 단일화 할 겁니다. 대선판에 핵폭탄 투하 됩니다.
유여의 적반하장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정준계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승주 기자님 그리고 박경련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시너지를 발휘할 겁니다. 내일은 더 기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